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종엽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융둥이 TV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댓글 수가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혹시 모르죠, 나중에 한 10년 뒤에 제가 어떤 이 기술적 분석의 어떤 이 영역에서 상당히 유명하고 좀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질문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리액션 할 수 없을 겁니다. 네, 헛소리 집어치우고 우리 김종엽님께서 국면 전환의 10단계에서 마지막 10단계에서는 과열인지 아니면 추세 지속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 건데 일단은 우리 김종엽님의 질문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전 시간에 일목균형표에서 국면 전환의 10단계를 소개를 해드렸죠. 그 순서가 있다. 그 순서대로 뭐 움직인다. 그래서 음의 시대에서 음의 국면에서 양의 국면으로 가는 그 사이의 10단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양으로 가는 10단계가 뭐였습니까? 후행스팬이 그 구름대를 돌파를 해서, 그래서 그 왼쪽 좌상단부터 요렇게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쭉 봤을 때 제일 뒤에 후행스팬이 있고 가격이 있고 전환선, 기준선, 선행 1, 선행 2 요런 식으로 요런 순서대로 일목균형표가 만들어지는 국면이 이제 10단계를 지나서 양의 국면으로 가는 최종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이제 국면 전환의 10단계, 이 마지막 10단계, 즉 후행스팬이 구름대를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후행스팬, 가격, 전환선, 기준선, 선행 1, 선행 2가 되었을 때, 그럼 이게 마지막이냐, 이제 여기까지 갔으니까 다시 양에서 음으로 바로 가는 거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과열인지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10단계가 끝나서 양의 국면으로 왔으니까 다시 음의 국면으로 내려가느냐, 그러니까 즉 여기서 더 갈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끝나고 꺾여서 내려가느냐, 요걸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왠지 이 질문의 취지가, 아니면 댓글 달아주세요. 요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 영진약품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 자리를 보시면 균형표 호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후행스팬 호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3요 호전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3요 호전이 일어나고 나서, 자, 이게 얘가 이렇게 빠져나가서 왼쪽부터 이렇게 봤을 때 후행스팬, 가격, 전환선, 기준선, 선행 1, 선행 2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음에서 양으로 넘어갔다. 10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쭉 봅시다. 그래서 자, 조금만 더 가서, 자, 뭐 이 위치가 됐다고 봐요. 그럼 이제 후행스팬, 그 다음에 가격, 전환선, 기준선, 선행 1, 선행 2,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음에서 양으로 10단계를 지나서 갔다, 그죠? 양이 완성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김종엽님께서 물어보신 거는 이게 끝이냐, 이제 바로 이제 다시 음의 시대로 가느냐, 아니면은 여기 끝이 아니고 더 가느냐, 이걸 물어보신 것 같다고 제가 판단을 해요. 근데 과열이란 말씀을 쓰셨는데, 과열은 요거랑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죄송하지만 과열은 뭡니까? 열기가 과하다 이 말이죠. 열기가 과하다는 말은 뭡니까? 무수한 부화 내동자들, 개인 투자자들이죠. 그 탐욕에 쩔은 사람들이 지금 안 사면 더 비싸질 것 같아서, 지금 안 사면 내가 수익을 얻지 못할 것 같아서 눈 시뻘게 뜨고 들러붙는 게 과열입니다. 지금 요 파동이 과열인지 아닌지는 일목균형표로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게 양봉이 막 이만큼 이렇게 막
떠가지고 기준선과 그 이격이 심하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국면이죠. 요런 국면 보시면 기준선과 이격이 상당히 심하죠. 요건 이제 우리가 그 이동평균선에서 보면 이격도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기준선과 이렇게 엄청나게, 원래 기준선이랑 전환선이랑 캔들은 거의 붙어 가는데 이렇게 이격이 심할 경우에, 그죠? 그럴 때는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런 거를 과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가 기준선 전환선이랑 지금 붙어 있죠. 균형, 이 파동의 어떤 절반값, 이 균형점과 거의 캔들이 붙어 있는 이 상태가 그냥 과열이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은 일목균형표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고, 현재 이렇게 진행되어 오기까지 뭐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느냐, 뭐 아니면은 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느냐, 뭐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이동평균선이나 일목균형표의 기준선과 이격이 심한가. 그러니까 진짜 개인, 아니면 어떤 뭐 호재가 있는데 이게 일회성 호재란 말이에요. 일회성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개미들 눈 시뻘겋게 들어오는 거 막 있죠. 옆집 철수 엄마나 뒷집 민수 엄마나 앞집 영희 엄마가 와, 영진약품 지금 얼마 간다 이런 헛소리 할 때, 그때가 과열이라는 거죠. 예전에 그 비트코인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비트코인 2017년 연말입니까?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너도 나도 비트코인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막 뉴스에도 나오고, 이때가 과열입니다. 과열의 징조죠. 근데 음의 10단계에서 양의 10단계로 갔다고 그게 과열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쭉 더 갈 수도 있고 꺾여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애초에 일목균형표의 철학이 뭐냐면요, 중요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 운, 자, 재라는 겁니다. 이 문자재는 그 일목균형표 원전을 보면 나오는 말이에요. 이 무슨 뜻일까요? 임, 운, 자, 재. 자,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일목균형표를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미래를 예측하는, 이게 파동이 더 올라갈 건가 아니면은 파동이 꺾여 내려갈 건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앞날을 예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배우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의 그 생각은 다 버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자재가 자 무슨 뜻이냐, 잘 들어보세요. 모든 자연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니, 자, 자재 뭡니까? 스스로 움직인다. 모든 자연의 섭리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니 임운, 운에 맡겨라. 자, 흐름에 맡겨라. 흐름에 맡기고,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사리분별을 일체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모든 자연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니 흐름에 맡기고 사리분별을 일체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즉 지금 음의 국면에서 양의 국면으로 10단계를 지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런 여러분들의 그 어줍잖은 사리분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목균형표의 철학입니다. 자연의 움직임에 섣불리 생각을,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인간의 쓸데없는 생각을 더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자재는. 그렇다면 일목균형표가 말하는 철학은 무엇인가? 오로지 흐름에 맡기라는 겁니다. 흐름에. 물론 앞으로 일목균형표를 배워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깨닫게 될 겁니다. 왜 일목균형표의 철학 중에 이 문자재가 있는가? 왜 흐름에 맡기라는 건 줄 알겠다. 일목균형표를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요,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트레이딩뷰에 이제 뭐 아이디어를 올려요. 그때 이제 뭐 롱이나 숏이나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게 있어서 제가 롱이나 숏을 붙이지만, 저는 그걸 예측하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판단된다. 하지만 기준이 이탈되면 이 아이디어는 무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일목균형표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요, 일목균형표가 미래에 이 주식이 오를 거다, 이 비트코인이 내릴 거다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관찰하고 그 흐름 속에서 내가 흐름대로
움직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진약품을 제가 계속 쥐고 먹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흐름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꺾인, 이 흐름이 깨지는 어떤 부분이 일목균형표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생각하는 기준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 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여기서 꺾이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 아까 김종엽님 맞나요? 김종엽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열인가요? 더 가나요? 아니면 여기서 꺾이나요? 다시 음의 국면으로 가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진짜 모릅니다. 미래를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미래를 알면 제가 집 팔아서 얼마 전에 스타일러도 샀는데 그거 싹 다 팔아서 사겠죠. 모릅니다. 저는 진짜 몰라요. 모르는 대신에 내가 만약에 일목균형표를 보고 여기가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해서 진입을 했다면 그러면은 저는 상승을 하는 추세를 전부 다 먹을 자신은 있습니다.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근데 이게 상승하다가 꺾인다면 저는 여기서 빠져나올 자신도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예측하지 않는다. 그게 일목의 철학입니다. 임운자재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어줍잖게 배우면 구름대를 돌파했으니까 이게 상승을 할 거고 전환선이 돌파가 기준선이 이탈이 됐으니까 하락할 거고 이렇게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는 쓰잘데기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일목균형표에 잘못 알려진 개념인데 시간론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론이 며칠 뒤에 상승할 거다, 며칠 뒤에 하락할 거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 사실 시간론도요. 며칠 뒤에 상승할 거다, 하락할 거다가 아니라 며칠 뒤가 변화일이다. 변화일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기본수출이 26일 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26일 뒤에 변화일이다. 만약에 이런 제가 분석이 됐다면 변화일에 파동이 변화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변화일은 뭐냐면 여기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는 날이다. 그게 만약에 하락 추세면 더 강한 하락 추세로 갈 수도 있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요거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 하지만 그 변화일에 어떤 움직임이 감지된다면 그 흐름대로 나는 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변화일에 강한 반등이나 어떤 모습이 나왔다면 나는 위쪽으로 몸을 맡기고 여기서 하락을 했는데 어떤 변화일이 됐는데 아래로 간다면 아래쪽으로 몸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게 이문자재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종엽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여기가 과열인가요? 요 질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꺾여 내려가냐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앞으로 배워가시면서 요게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갈 거다를 예측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방향으로 몸을 실어야 합리적이다 라는 걸 배우시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훨씬 더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미래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집 팔아서 주식 사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13분 동안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 안녕.